네, 안녕하세요. 빌드프로 금융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한일규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랜드프로 경매 전임 그 교수를 맡고 계시는 이현종 교수님을 모시고 이 경매 투자를 할 때, 특히 공동 투자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는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수익은 어떻게 나누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랜드프로의 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를 할 때 보통 조금 이제 소액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또 경매 물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든가 또는 뭐 인테리어를 하든가 이런 게 많죠. 네. 투자를 하고 또 재매각을 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경매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경매 물건들이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공동 투자로 하셔서 낙찰된 이후에도 뭐 공동 투자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건축을 하기로 했고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뭐 제대로 일이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자들끼리 이제 서로 돈이 엮이게 되니까 투명한 내용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 또 담보 신탁이라든가 이런 신탁 제도를 이용해서 권리를 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했을 때 이제 뒤에 가갖고 만약에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 문제죠. 또 네. 나누는 기준 갖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얼마가 났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고 또 얼마가 났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을 각 시나리오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일종의 이제 공동 투자 이제 약정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사업 PM을 하는 쪽에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친하다고 별로 약정서를 안 쓰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친할수록 약정서를 쓰고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중간에 그렇죠.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돈을 빼줘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급한 사람이 생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들을 떠 안아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계약의 내용에 만약에 돈을 빼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돈을 빼지 못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돈을 빼게 되면 뭐 원금 플러스 뭐 전체 수익금, 약정한 전체 수익금의 얼마를 가져가고 이런 그렇죠, 형태로 그렇죠. 이제 약정을 해야 다른 투자자, 빠져나가지 않는 다른 투자자들이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네. 예. 그 친할수록 더 이제 약정서를 꼭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작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같이 사업을 하시는 이 공동 투자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없도록 저희가 이런 서류들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네. 특히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할 때도 이제 기성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 사업 PM 쪽에서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애초부터 사고 날 여지가 없으면 되겠네요. 예, 그쵸. 한번 이번에는 저기 물건을 도대체 어떤 형태의 물건들을 이런 경매 공동 투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그냥 편하게 골랐는데요. 사실 근데 이런 물건들은 정말 많거든요. 많아서 특별히 얘네가 뭐 아주 탁월해서 골랐다기보다는 그냥 요 정도 물건이다라고 소개해드린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물건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 암사동 물건인데요. 그러면은
예, 리모델링 물건이네요. 네, 그 중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암사동에 있는 주택인데요. 이 주택이 좀 낡고 허름한 주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가 토지가로 낙찰이 됐어요. 사실 경매 물건은 가장 큰 메리트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도 역시 건물 가치는 거의 이제 낙찰가에 포함이 되지 않고 토지 가격 정도로 낙찰이 됐는데, 낙찰되고 나서 리모델을 하기 전에는 그냥 2층 단독주택인데 이 물건들을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물건은 지금 현재 건폐율이 60% 지역인데 현재 50%. 그래서 건폐율이 10%가 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은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이 건물의 외벽 쪽으로 이제 건폐율이 10% 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용적률은 한 10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2개 층 정도 증축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럼 4층, 4개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리모델링을 했을 때 한 4개 층 정도로 이제 증축이 됩니다. 예, 그러면 토지를 한 11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요렇게 증축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요거는 공사비가 약 리모델링 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타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사를 할 때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가 각종 취등록세라든가 이제 이런 비용들이 되고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약 16억 500만 원 정도로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건 자체는 거의 이제 땅값만으로 이제 매매를 했지만 이 땅값도 아무래도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매매 그 예상 가격을 조사를 해보면 이게 약 19억에서 20억 정도로 매매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투입한 금액 대비로 약 수익 금액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오른쪽에 이제 수지를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요 사업의 경우는 전체 사업비 16억으로 봤을 때 이제 에코티가 약 7억 정도, 7억 3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은 7억 7천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수익률은 에코티 대비로 한 50%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대신에 요 리모델링의 경우는 신축가 대비했을 때 회전 기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이런 것들 서울에서 진행을 하면 약 공사 기간만 한 6개월, 그리고 대기 기간이라든가 다 포함하면 한 8개월 정도 이제 그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명도만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면 한 3개월에서 4개월이면은 이제 공사하고 이제 재매각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요 에코티 대비로 한 5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썼긴 하지만 요 시간을 계산을 하면 신축보다 이게 훨씬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대출 금액도 달라지고 그리고 수익률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낙찰을 받을 때 낙찰 들어가는 그 물건의 현재 상황이 뭐 주택이냐, 100% 주택이냐, 아니면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느냐, 또는 100% 상가냐, 아니면 나대지냐, 이런 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대출 금액과 현금, 이 공동 투자자들의 이제 에코티가 되겠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앞에 쪽에서 들어갈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계산이 돼서 그 서류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잔금이 모자르는 일이 없이 자금이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경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경매로 받아서 부가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인테리어 또는 뭐 신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요런 데 소요가 되는 이런 자금들을 경매를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다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이 대출 금액이라든가 사업 금액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도대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단순한 인테리어인 경우와 또 이 구조를 보강하는 경우가 이 공사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도 저도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게 경매로 끝내지 말고
경매를 사업처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사업가 마인드로 앞으로 들어갈 비용과 금융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빌드프로의 이런 전문 업체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예, 이 저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물건을 봤을 때 공사비라든가 또 사업의 구조를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예,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 같이 이런 그 경매 투자를 할 때 구조를 잡으시면 아무래도 이 사업의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줄이실 수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이제 경매로 토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경우인데요. 앞서서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낙찰 받아서 아예 신축을 하는 방법이죠. 일단 낙찰가가 항상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경매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일반 매매를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낙찰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명도라는 과정이 원래 경매에서는 명도라는 과정이 있는데 권리상 명도가 될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거나 아니면은 명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경매에서는 이미 그게 다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명도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들인 거죠. 근데 반면에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권리 분석이라는 물건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건축에서 약간 어렵고 낯선 분야인 것처럼 경매도 마찬가지거든요. 권리 분석이라는 어떤 그 권리 분석을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는 거고요. 또 물론 명도가 용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소유권 변동이 이제 확정적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구축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떤 매도자들의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호재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계약을 하는 날 당일날 마음이 변해서 그 계약하는 장소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어떤 경우는 나타났는데 갑자기 금액을 뭐 몇 억씩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유권의 이 변동이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조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매 물건들 같은 경우는 뭐 경매가 뭐 취하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낙찰 전 이야기고요. 예. 낙찰을 받고 나서는 뭐 거의 잔금을 하게 되죠. 물론 가끔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일반 매매에 비해서 굉장히 확정적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만 잘하고 좋은 물건을 잘 잡으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도표상에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저희가 도대체 이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만약에 토지를 20억짜리 토지를 이제 낙찰을 받았다. 예, 그리고 공사비는 약 1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이자 비용 그리고 취등록세가 약 2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32억입니다. 이런 구조, 이런 사이즈의 사업을 경매 투자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수지 분석표에 보시면 입찰할 때 보증금 이제 2억 들어갑니다. 토지를 낙찰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잔금 때 대출이 16억 나오기 때문에 현금 2억을 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약 4억 정도, 전체 토지 구입비의 약 20%, 4억 정도 준비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사비 등 1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10억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한 20% 정도는 준공 이후에 이제 지급을 해줘도 되기 때문에 공사 쪽에서도 약 한 2억 원 가량 정도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최소 에쿼티 한 5억 정도면은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사이즈의 사업이 되고요. 이 사업 수지는 저희가 이제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이제 사용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일부를 이제 외상공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일부를 좀 뒤에서 받는 걸로 짰기 때문에 에쿼티가 좀 더 작게 들어간 이제 케이스고요.
요런 형태로 잡으면 분양을 할 때 지금 요 케이스는 약 35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수익 금액이 약 3억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요 케이스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고요. 보통 경매로 저희가 좋은 물건을 더 낙찰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요것보다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더 저렴하게 네. 낙찰 받을 수 있다면요. 일단 뭐 5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매로 이제 우리 이현정 교수님께서 좀 괜찮은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이런 사업의 구조를 만들어서 네, 안전하고 또 투명하게 몇 명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현정 교수님께서 본인 카페라든가 이제 또 이런 쪽에서 좀 자료를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 프로에서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매를 사업처럼 하는데 그것도 신축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주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매를 통한 이제 리모델링과 건축 이 부분도 저희 빌드 프로에서 필요하신 이 사업주들의 경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대출, 금융에 관련된 부분들 또 그리고 약정서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빌드 프로 사업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랜드프로 경매 주인 교수인 이현정 교수님 모시고 도대체 경매를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경매로 슬기로운 투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